자, 온비드 공매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이를테면 부동산도 있고요. 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회원권도 있고, 뭐 비상장 주식도 있고. 자, 그런 물건들 매각하는 것도 있고, 대부하는 것도 있고, 대부는 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대부. 뭐 사채업자 아니고 빌려주는 공매가 있다. 온비드 공매는 뭐든 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각 공매. 온비드 공매는 매각하는 게 있고 대부하는 게 있다. 빌려주는 게 있다. 먼저 매각 공매, 압류재산 공매. 매각하는 공매 중에 압류재산 공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8, 9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압류재산 공매. 대표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갖다가 압류한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러한 공매.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이를테면 이제 아파트를 한번 봤다. 아파트를 봤다. 보면은 뭐 경매랑 비슷하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남양주 별내 남강 하우스토리. 이게 이제 4호선 별내 별가람역에서 도보로 한 30분 거리. 마을버스를 좀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직관적으로 동호수는 좋아 보이고 사진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그런 느낌 받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압류재산 매각을 하는 거고 전용이 이제 85니까 33평형 감정평가액은 8억 2,400인데 세 번 유찰돼 가지고 어쨌거나 이번 최저가는 5억 7,600만 원.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구리세무서인 거니까 아마도 체납자가 국세를 안 냈나 보다. 만약에 구리시청이다 그러면 지방세를 안 냈나 보다. 집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물건 밑에 보면 이제 물건 세부 정보, 압류재산 정보, 입찰 정보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건물의 전용이 124.06이네요. 이게 토지의 면적이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충 한 42평 또는 한 48평 뭐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여러분. 네, 느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격 시점 현재 임대 관계는 미상이고 2023년 3월 28일자로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2015년도에 정모 시로 전입신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뒤에 이제 공매 물품 맹세서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압류재산 정보죠. 임차인으로 이제 보이는 사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보니까 이제 압류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이제 발급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 정보. 입찰 정보는 통상 여러분 이제 압류상 공매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간 입찰이죠. 월요일 10시부터 뭐 이를테면 화요일 새벽 0시, 수요일 새벽 2시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어쨌거나 9월 4일, 9월 6일까지가 5억 7,600. 또 유찰됐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9월 18일, 9월 20일부터 4억 9,400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부 공매. 대부 공매는 이제 빌려주는 공매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요거는 마포구 상암동의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명 임대한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한다. 우리가 이제 통상은 압류재산 공매는 공고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없어요, 여러분. 공고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없는데 공유재산 대부공매 이런 것들은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 공고문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번 최저가는 2,458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물건 세부 정보에 나와 있죠. 건물의 전용이 169.5일이니까 대충 뭐 전용이 50평짜리 상당히 큰 편이죠. 자, 그 컨디션이 언급돼 있어요.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큰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입찰 정보를 받고 다 좋은데 어쩌나 여기 보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공매에서 또는 임대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부 파일에 공고문을 꼭 읽어보는 습관. 그래서 이제 공고문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임대모집 공고. 그래서 지하 1층 103호, 전용면적이 대충, 임대면적이 169고, 전용면적은 99니까 대충 전용면적은 한 30평 되는 거네요, 여러분. 전용면적 30평. 최저 입찰가는 2,400만 원, 2,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 입찰 가격은, 이건 연간 임대료네요, 여러분. 연간 임대료 부가세 제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내가 이번에 2,500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플러스 부가세 250만 원을 또 별도로 내서 2,750만 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준수상. 내가 여기서 뭘 할까? 뭘 할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카페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다 좋은데 편의시설 중 카페는 제외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내에 이미 2개의 카페가 있나 봐요. 커피숍이. 그래서 요건 안 되고 다른 것들 뭐 이를테면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 네. 그것은 현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될 건지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 기간은 3년간 기본적으로. 그러면 2,750만 원으로 3년 갈 수도 있고 2,750만 원 1년 하고 그다음부터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쨌거나 요걸 갖다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공고문은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신탁 공매도 있다. 신탁 공매. 신탁 공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자한테 뭔가 이제 맡겼죠, 여러분. 일을 맡기고 뭔가 이제 돈을 줘야 되거나 또는 대출을 받을 때 이를테면 이제 그 부동산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자 명의로, 이를테면 이제 은행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공매하는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여러분 이 신탁 공매라고 하는 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나 아까 이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경매랑 똑같아요.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 모두 소멸한다. 선순위는 떠안을 수 있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떠안지 않는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탁 공매는 말이 신탁 공매지 일반 매매하는 거예요. 일반 매매하는 거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고문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 공매에서 만약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등기부상의 하자를 다 떠안아요.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었다. 가압류 있었다. 원칙적으로 떠안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원칙적으로 떠안습니다. 기간과 보증금 떠안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면적이 건물이 59.34니까 전용 18평, 24평형 정도 되는 거죠. 감정평가액은 5억 2,600만 원. 유찰 4번 돼서 이번 최저가는 2억 9,900만 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이제 신탁 공매에 대한 기타 사항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있고 뭐 주차장 있고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체납된 관리비는 매수자가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가 진행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분 일반 매매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하자 떠안고 임차인 떠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입찰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고문 중요합니다. 공고문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공고문이 가장 중요하죠. 온비드 공고한 행신동 요거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상거주 확인서도 있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여기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일반 매매와 똑같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등기부상의 하자, 그다음에 임차인을 모두 떠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공매 장소는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건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있어요, 여러분. 임차인. 예, 그래서 임차인을 누가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살고 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요런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인이 있어요.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예. 자,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임대인이 작성했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이 사람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등등. 여기 임차인 내가 공짜로 이를테면 무상거주 하게 해줬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이 쓴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임차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원래 누가 써야 돼요? 임차인. 내가 전입신고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나 그냥 공짜로 살으라고 해서 공짜로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의 작성자는 누구여야 된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어야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온비드 공매에는 습득물 공매가 있어요. 습득물 공매. 뭐 이를테면 지하철을 탔다. 또는 뭐 공항에서 또 뭐 이를테면 해변가에서 지하철에서 깜빡하고 가방을 놓고 내렸다. 근데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뭐 가령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뭐 가령 뭐 쓰던 뭐 몽블랑 펜도 있고 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은 유실물 센터에서 한 7일 동안 보관. 당연히 이제 만약에 제가 분실했다면 제가 연락해가지고 찾으러 갔어. 당연히 이제 본인 오면 주는 거잖아요. 근데 7일 동안 유실물 센터에서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안 찾아가. 그럼 여러분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경찰청 로스트 112인가요? 이제 일이 가죠. 예. 그리고 6개월, 최장 9개월. 근데 안 찾아가면 어떻게? 국가 귀속돼서 나중에 일명 유실물 공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습득물이나 유실물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유실물 공매가 나온다.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유실물 공매는 동산에서 기관명을 경찰서로 해서 클릭을 한번 이제 해보자. 자,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현대,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상품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상품권들이 이렇게 있다. 감정평가액은 194만 8천 원. 194만 8천 원. 이게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될 텐데 아마 권면액은 아마 207만 원이가 그럴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예. 그러면 좀 싸죠? 이것도 이제 매력이 없으면 한 번 유찰되면 또 한 19만 원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어떤 그 경찰서에서 했던 유실물 금액이 한 1억 2,1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신건에 1억 5천 낙찰됐어요, 여러분. 1억 5천에. 거기는 뭐가 있냐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금반지, 뭐 금팔찌, 핸드폰, 뭐 에어팟, 뭐 등등 다 있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1억 2,100만 원짜리를 1억 5천에 잘 받아서 이런 것들은 잘하면 한 3억에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잘 체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건 세부 정보. 그래서 상품권 매입 업체에서 감정 평가를 한 거예요. 58점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면, 자, 국고기속 습득물 매각 전재철 공고. 그래서 아까 이게 총 얼마예요? 권면액이 207만 5천 원. 그죠? 이게 얼마 나왔어요? 아까 194만 8천 원인가요? 그죠? 요렇게. 그럼 이제 어쨌거나 뭐 요걸 다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뭐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요거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더 유찰돼서 산다면 또 상당히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물품은 흥덕경찰서 격리계획 금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맨 앞에 얘기했던 압류재산 공매 있잖아요. 압류재산 공매. 요거는 이제 요 압류산 매각 공고는 최저가가 만약에 뭐 1억 원이다.
근데 내가 입찰은 2억이 할 거다. 그럼 보증금 얼마예요, 여러분? 경매하고 똑같아요. 최저가의 10%.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 공매, 습득물 공매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지금 이제 이 습득물 공매는 몇 프로예요? 입찰하는 금액의 10%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내야 돼. 2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공고문을 통해서 보증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낙찰이 되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서 돈 내고 바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입찰 전에 반드시 물품의 외관 상태, 보장, 성능 등 실제 물품 규격과 상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아까 흥덕경찰서 경리계, 또 이제 지난번에 낙찰됐던 뭐 서울 서대문 경찰서 뭐 1억 2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확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현장 설명 또는 현장 가서 물건을 잘 체크하고 낙찰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이 되면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 처리 등 비용은 모두 낙찰자가 부담한다.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의사항. 그럼 이제 여기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흥덕경찰서 경리계 손혜락 씨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상품권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